본인이 나가야 될 사람은 정동춘 증인인데 노승일 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언제 사표 쓰시겠어요? 예? 답변해 보세요. 오늘 사표 쓰시겠습니까? 본인이 남아서 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아직도 최순실을 위해서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은 남아 있고 본인이 재단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썩어 빠진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본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남아있는 것이 국민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죠?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죠?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표 쓰셔야죠. 나머지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동춘 있습니다. 증인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를 소집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노승일 증인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충정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춘 증인, 네. 불법적으로 모금된 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본인이 최순실에 의해서 임명된 이사장, 이거 빨리 벗어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참으로 진짜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농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순실하고 안종범이 계속 통화를 했는가?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은 안종범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지 않고요. 재단에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영식 사무총장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연락을 하고 미르 쪽은 누군지는 모르고. 예, 미르 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럼 최순실은 안종범하고 왜 직접 통화를 안 했을까? 요번에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네. 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분리. 네네. 분리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계속 분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이렇게 올리거나 장관께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될 문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이 진상 파악이라든지 감사를 안 시켰다 그러면 장관님은 바보예요. 무능이고 직무유기고 회피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문제에 대해서 진상 파악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것을 보고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최철 정책보좌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최철 보좌관이 고영태하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 기사에서 읽은 적 있죠.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최철 보좌관 불러서 진상 파악했습니까? 제가 고영태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다음에 최 보좌관한테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적이 뭐라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예, 그랬다고요? 본인 근데 없다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요, 저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이상 제가 제 선에서 어떠한 질문을 또 한다 한들 아니 근데 다른 고영태하고 답변을- 친분이 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에서 해촉을 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그런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보 조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짓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 제가 그래서 최 보좌관한테는 그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우리 기조실에 최 보좌관이 이 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알았어요. 조치를 취하도록 알았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만 안봉근에게 문자 보내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들어오는데 군수성 증인 본 적 없다. 예, 그렇습니다. 관저 경호팀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저희 가만히 있어요. 그 경비 시스템상 제가 예, 그 됐어요. 관저 앞에 계속 365일 있는 게 예,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감사할까지 뭐 있겠어요. 조윤선 증인 안 물어볼 수 없겠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신분이 분명한 대한민국 경찰청 경비국장이 오늘 하루 종일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답변이에요 지금 행정실에서? 아닙니다. 아니 이거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다니요. 대한민국 경찰청의 경비국장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오전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재중 위원장께도 오늘 그 상임위가 있어가지고 박한천 그분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출석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재중 위원장께 오늘 우리 청문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까 지난번부터 주요 정인으로 이렇게 채택됐던 사람이고, 근데 본인이 응하지 않아서 여기 청문회 세우지를 못했는데 오늘 국회에 왔다 그러면은 소관 상임위가 협조를 해서 그 정인이 우리 청문회장에 설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본인 아마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이 부분이 응해야 된다는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장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아마 피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아니 근데 위원장님 지금 말이 맞지가 않아요. 행정실 지금 누굽니까 지금 저한테 와서 보고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경찰청의 경비국장이 하루 종일 그러면 휴가 냈다는 얘기입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연락이 안 되다뇨.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은 별도로 아니 저한테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전문위원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연락이 됐는데 출석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일단은 그 경비 계장이나 그 수행원들이 전부 김현장에 있는 그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달에 알량 물었죠.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바보스러운 척을 하는 거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의원님, 네. 그날 제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렸고 그 부분 저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은폐하고 그러겠습니까? 의원님 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십니다. 정부 장관이 자, 정부실에서 나온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님,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그 리스트 작성과 예, 의원님 제가 수고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국민들 앞에 수석은 몰랐는데 다른 밑에 직원을 했을 수 있겠다. 그런 정도는 이야기하는 게 성의 있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잡아떼고 앵무새입니까 조 장관이? 의원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제가 몰랐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사실을 제 측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증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약 600명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자, 그 직원이- 600명짜리 리스트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원이 그렇게 보고했다는 보고를 그 최근이 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은 1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첫째 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조윤선은 비로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600명의 아니. 리스트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번 뭐 그렇게 첫째 주에 보고를 장관. 받았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그렇게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위원님, 이건 궤변이 아니고 자, 다시 장관 되고 나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누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에서 답변 드린 것도 기관장으로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장관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아셨냐고요?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와대에서 만들었건 문체부 자체에서 만들었건 국정원이 건네줬건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알았냐고요? 그 블랙리스트의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하지만 자, 의원님. 자 거기서 끊고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어느 시점에 언제 들었어요? 그 내부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언제? 제가 그거는 그게 언제? 국정감사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언제? 위원님, 근데요. 아니 말 돌리지 말고 시점을 물어보면 시점을 답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리스트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뭐였는지 그 리스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리스트는 아니 그 작성했었던 장관, 보관했던 직원이 장관 조윤선 증인 국정감사 전후에서 그 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정확하게 잘 안 잘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을 아주 비하한 그림이에요. 저도 이 그림 보고 화가 났어요. 밑에 그림 독이 든 사과 안에 박정희 대통령을 그려놨어요. 저도 굉장히 이 그림 보면 참을 수 없어요. 화가 나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림들을 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국정 철학인데 이거는 사실 모르시면 안 돼요. 김기춘 실장이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응징, 보복, 제재, 고발 기본적인 내용은 사법의 철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윤선 증인이 정무수석일 때 2014년 8월 7일 날 이게 수석 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고발해야 된다 이거 민정에 지시를 한 거예요. 실제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도 이게 2014년 11월 1일 수석회의 때 나온 거예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조윤선 수석도 그렇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한 정권이 자기가 같이 몸담아서 봉사한 정권이 몰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내 한 몸 살자라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거기에도 화가 날 거예요. 저는 스토리를 아시죠? 예,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결과를 아시죠? 그 자, 지금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찍어가지고 자리 쫓겨난 분 아닙니까?
그 지금 장관 되고 난 뒤에 우리 노태강 국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죠? 좀 그래도 예, 명예 나도 회복할 수 있는 끓여보려고. 방법을 예, 예, 지금 예. 찾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한번 찍히면은 제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대통령 모욕하고 대통령 저 이렇게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가 왜 가만둬요? 하면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부 직원들 지금 저 아까 저 그 장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뭐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해요. 예? 그분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오다 내려와가지고 이런 놈들 한 푼도 주지 마. 이런 놈들 혼내주 뭐 하여튼 안갚음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달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바보입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관료사에서 활동을 하고 해왔던 분들인데. 저는 제가 맡은 분야, 특히 당과 국회 분야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윤선 장관 저는 청해를 대통령께서 누리고 그렇게 좋은 공직을 오랫동안 있었으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사이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야기를 나라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후회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증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증인이 조증인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이번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박순실 게이트라고 국민들한테 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파면 팔수록 박삼실 게이트라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 핵심에 삼성이 있다. 이 게이트에 국정농단의 한 부분에 핵심은 삼성이 있다. 그래서 박삼실 게이트로 지금 승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재벌 총수들 중에 이 앞전에 청문회를 했는데 총수감이 못 돼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게 감동스럽지도 않아요. 대단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국민과 또 특검에 알려야 될 것 같아서요. 수사를 촉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상조사를 받아가지고 이 블랙리스트 관련돼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까? 우상현 국장으로부터? 아니 지금 장관, 아니 우상일 씨한테 이걸 총괄 보고를 받다니요. 이런 사람한테 김종의 핵심 참모인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이 김종 차관이 지금 어떤 핵심 인물인지 아시죠? 최순실과 매일 회의를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블랙리스트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걸 보고를 받아요? 아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거죠. 의원님, 문체부에 아니 지금 블랙리스트가 최순실씨가 연관돼 있다라는 루머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루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김종 차관의 그 신복한테 이걸 맡깁니까? 의원님, 문체부 부처의 직원이 어느 외부에서 장차관이 왔을 때 가깝게 일할 수는 있지만 그 특정인의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정인의 신복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을 사람이 믿을지 그 말씀을 믿을지 제 말을 믿을지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그만하세요. 조윤선 장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윤선 장관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련 증인 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이 4인방이 다 조윤선 장관이 관련이 있었다. 김규준 실장이 지시를 했고 정무수석실이 만들어졌다. 특히 윤인용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혼자 몰랐다? 혼자 몰랐다? 바보입니까? 왕따입니까?
망가졌을 수도 어떻게 있었을 혼자 것 몰라요?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혼자 모르냐고요, 이거를.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지시해서 제가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어디 정관기부터 있습니까? 조현재, 최철은 아니 사설에서 그런 진술이 어디 국장- 있습니까? 보도 보십시오. 보도. 최철 보도 못 봤어요? 의원님, 최철이 제가 작성에 관여했었다는 보도는 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봤습니다. 보세요. 특검에서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제가 보도 이만큼 갖다 드릴게요. 보세요. 헛소리하지 말고. 의원님 제가 지금 그다음에 헛소리하는 것으로 질문합니다. 보입니다. 헛소리하는 거 보여요. 우리 특검에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문자가 오는지 알아요? 장관이 헛소리하고 있대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묻습니다. 역시 그 대통령을 모시는 그 부하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고수선 저기 누가 당신 자식이 답변을 죽어도 갖다 그랬겠어요? 놨으려고 그랬어. 예? 자, 고수선 저기 자, 답변하라고 지시하기 전까지는 답변하지 마세요. 자, 안민석 의원 창구인 저랑 정리해 주십시오. 태도가 예?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부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휴무라고 대답하면 답니까? 자, 안민석 의원 창구인 요청 문제는 정확하게 지시해 구순성 같은 저자들의 월급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줬다는 게 정말 땅을 칠 노릇이죠. 좋습니다. 참고인 한 사람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그날 휴무였다고 하니까 그날 관제에 있었던 당직자 그분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죠? 누가 있었는지? 자, 그것도 고순성 휴무라서 증인, 모릅니까? 그것도 휴무라서 세월호 몰라요? 당일날 간저 경호 담당은 누구였습니까? 하하 참. 예.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나중에 근무일지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체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제 생각으로는 청와대와 국정원과 문체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특검 조사 뭐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조직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거기다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른 알겠습니다. 그 말이 긍정적으로 수긍한 거라 볼게요. 아, 의원님 자,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영 교육문학책 비서관 알죠? 예. 그래요. 조현재 전 차관도 알 것이고 유진열 전 장관도 알 것이고 이 사람들이 뭐 쓸데없이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죠? 아마 그 특검이나 이런 데서 다 사실대로 얘기했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리스트가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게다 누가 작업했는지 모르지만 증인이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청와대에서 작성된 거는 맞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증인을 빼고 말한다면 김기춘 실장 관련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의원님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 몰래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이런 리스트 만들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분이 알겠습니다. 어떤 아니, 생각을 하셨는지. 충분히 그 답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의원님 그럴 그렇게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 곡해하시면 자. 저는 말씀 여기서 진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잘하면 우상일 국장이 보고된 자료가 은폐되거나 또 아마 또 없앨 수가 있으니까 특검에서는 바로 지금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즉각적으로 그 보고 자료를 좀 줬으면 자, 좋습니다. 조윤선 정인 지금 장재원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 받은 내용 네. 확인하셨죠? 의원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1월 2일에 제가 보도받은 것은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리스트에 관해서. 보고합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 아니, 좋습니다. 의원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정인 언제나 서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거를 예. 갖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계속했었고 확인이 됐었다는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자, 조윤선 정인 그러면은 그 우병일 국장
우상일 국장 지금 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불러서 바로 직접 우리 위원회가 확인해도 좋겠습니까? 아니 1월 2일에 구두로 보고받은 아니 말을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자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자 그럼 잠시 안건 처리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장재훈 의원이 지금까지 청문회 참석하셔가지고 정언을 하는 과정에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오늘 정도는 국민들에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서 최순실의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 대기업들 회장들 재단 기금 출연에 다 참여해 해서 그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렵게 만든 원흉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사죄하고 진솔한 정언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동춘 정인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과정이나 또 재단 운영면에서 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내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이사장직을 계속 재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사장직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결의로 정동춘 정인에 대한 K스포츠재단 이사장직 사임 권고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동춘 정인 K스포츠재단 이사장직 사퇴 권고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춘 정인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직의 사퇴 권고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동춘 정인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직의 사퇴 권고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춘 정인, 네.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정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물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니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신문 계속하십시오. 구수정 정인이 만약에 오늘 답변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화가 나서 조윤선 증인을 화형식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김기춘 실장이 조윤선 증인을 이뻐해서 그 화형식을 주도한 사람 사법 처리를 해라 하더라도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겠네요. 문제가 있다고 보겠네요. 예? 만약 화형식을 했다. 예. 오늘 그 조윤선 장관 답변 태도를 보고 내일 네. 누군가가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화형식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해라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법 예. 처리하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원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다가 그런 민주주의 일은 없을 것 관점에서 문제가 같습니다라는 있다. 답을 드린 그죠?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실은 잘 다 모르는- 다르잖아요. 지금 민주주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다 지금 인정을 해놓고 아니, 의원님, 김기춘 실장이 지금 실장으로 있는 동안에 다 응징하라, 보복하라, 제재하라 한 건데 그 회의에서 민정에 맡겼을 때 왜 한 번도 제재를 안 했어요? 의원님. 유진영 장관처럼 한 번도 제재를 안 해놓고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수석들이 국정교과서는 모여서 하는 아니, 수석들이 답변 모여서 좀- 하는 회의에서는 아니, 좀 그만하세요. 그런 좀. 말씀이 나올 수가 아니,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석에서는 뭐 수평적 토론이 비판적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렇게 사법 처리를 하는 문제를 여러 명의 수석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쪽에서 저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김영한 없는 수석의 이유입니다. 비방록을 완전히 부정하시네요. 그게 아닙니다. 온통 보복 응징 제재. 그게 일단 그 믿을 사람이 없을까? 어느 그 정도로 계기에 작성을 그 한 정도로 것인지는 하시죠. 제가 시간 알지 가니까. 그 정도로 하시죠. 못합니다, 의원님. 그 기간이 조윤선 수석 있을 아니요. 때예요. 회의 그다음에 시간인지 혼자 작성한 것인지 모릅니다. 국정교과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역사 국정교과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걸 채택하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를 필요로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60%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면 그 민주주의 아니네요. 제가 그 정도는 알기로는 됐고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헌재에서도 최순실을 의상실에 처음 받고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윤전추 증인. 또 윤전추의 개인 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대포폰인데 윤전추가 개인 폰이라고 그러니 개인 폰이라고 그럽시다. 개인 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땅값이 올랐는데 예. 그러면은 증인도 이게 미사리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들은 바 있어요? 미사리 땅이라고는 안 그랬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남시 땅에서 상당 부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땅이 이 정도면은 예. 제가 느끼기에는 3분의 2 정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유라가 원래 뻥이 심해요? 뻥이 그렇게 심한지 안 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걸 그 당시엔 사실로 받아들였다. 네네. 어쨌든 하남시 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부를 얻을 거라고 추적했다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본인 증인 중에 네. 하남시 땅이 황금성을 보여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황금성이 환금이에요? 황금이에요? 골드예요? 황입니다. 골드? 네네. 이곳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진실되게 증언한 이후로 네. 돌아간 뒤에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1년, 2년 동안은 국민들이 지켜줄는지는 모르겠으나 10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증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증인이 말하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도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증인은 위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위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심지어 콜에 독일에서 있었던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3일 동안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증인은 매우 무게 있는 이 국정농단 데이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증인에 대해서 제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보냅니다. 과찬이십니다. 저 화면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박근혜 대통령. 아까 이제 어느 네티즌께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조윤선 이제 증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을 모 정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첫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애국심으로 가득 차 가까이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한결같고 공명정대한 인물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소탈한 모습 보여주고 싶을 정도.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상의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 한번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 배운 건 원칙과 진심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믿음, 창의력, 끈기가 박과 나의 공통점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끝났나요? 네, 됐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국정감사에 조윤선 증인이 무관이었다면 아무 오전에 여러 위원들 신문에도 답변한 자세가 본 위원장이 지적을 이렇게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본인은 답변 자세가 대단히 불량했어요. 뭐가 그리 못마땅합니까? 여기 특위 1월 위원님들은 5일 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인들에게 신문하고 있는데 그 불량한 자성과 자세와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정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오해도 그런 성의 없고 형편없는 볼품없는 자세와 태도로 답변을 일관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사회 회의로 본인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자, 경무관, 저 정동춘 정의는 빨리 저 K스포츠 재단에 연락해서 지금 첫건 여기 같이 동석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호관 저 정동춘 정인 좀 계세요 봅시다. 자, 정동춘 정인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 정인. 자, 일어나서 5분 이내에 조치하고 들어오세요. 예. 정동춘 증인이 지금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 이사회의 응사록이 문제가 있다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아닙니다. 나한테 아까 저기 위원장님과 제가 있는 자리에 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치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이 안 인기 되기 영합주. 때문에 제가 겁니다. 자, 위원장이 자 전체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춘 정인은 일어나세요.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자, 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빨리. 아닙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당사자 3인은 고소장을 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어나서 본인은 그 이사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정인석에 앉으세요. 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실망과 좌절 분노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장이 전체적인 청문회 원만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블랙리스트 이거 만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이 없다고 그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어느 공직자가 이런 거를 공개리에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절대 공개리에 안 만듭니다. 그냥 내려보내겠죠. 이거 이 명단 저 명단 하면 그거를 문체부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제재 안 할 사람까지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리스트를 뭐 어디에 선언한 사람, 누구 지지한 사람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활용하면 안 되죠. 그거를 집행하고 제가 왜 아까 뭐 저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가시지 말고 정무수석실에서 이거를 몰랐다는 것, 정무 리스트가 있는데도 몰랐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거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까 불찰이라고 그랬잖아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거 불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명확하게 밝히세요. 뭘 특검까지 기다리세요. 전모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전모에 대해서 밝힐 사람이 누구예요? 문화부 일을 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문건이 있고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문화부에서 먼저 전모를 밝히고 그리고 사죄하세요 국민들한테. 여기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실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예술인들 국민들한테 용서를 비세요. 제가 1분만 더 쓰겠는데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 더 드십시오. 네. 채플린이 국외로 추방을 당했었을 때 누가 추방시켰냐면 메카시가 그랬어요. 메카시가 저 사람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비판한 영화 만들었잖아요. 모던 타임즈라든가 위대한 독재자라든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몰아가지고서 추방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부끄러워한 정치인이 메카시예요. 결국 채플린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관계 시대가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됐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나누고 편가르고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게 되풀이 된다면 우리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 공안 통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이 정권은. 피카소 사회주의자예요. 그럼 피카소 그림을 교과서에서 뺍니까? 사르트르 책 읽지 말고 스코니어링 책 읽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야만의 시대를 또 살아야 됩니까? 군수 정해. 예, 간저 경계 구역 있죠? 본인 근무했던 구역. 예, 있습니다. 예. 본인이 간저 대통령 경호를 위한 경계 구역이 있었으면은 보안 손님이 누가 들어오는지 당연히 알아야지. 모르면 당신은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호원이었어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참 답답하고 한심한 증인들이구먼요. 노승일 참고인,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안정기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국회 경호원을 오늘 같이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열심히 또 살아가실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또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우리 특위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 그 용기를 냈던 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